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정치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그래도 또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입니다. 예, 지난번에 의료 이슈로 1부 했었는데요.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의료는 조금 어렵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과 의료와 주거는 생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할 겸 한편으로 또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 이렇게 맞서서 저항도 하신다고 생각해서 잘 들어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판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순위는 중요하지 않지만 팟빵에서 뭐 50위권까지 가고 아이튠즈에서도 20위권까지 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론이 왜곡되어 있고 언론이 엉망인 사회에서 이렇게 시민단체 팟캐스트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 정영준 선생님께서 뉴스타파에 해주셨는데 뉴스타파나 고발뉴스, 국민TV 같은 대한 언론도 저희도 적극 응원하고 있고 역시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정영준 선생님과 김남희 변호사님 모시고 의료 이슈 2부, 특히 건강보험 문제로 이렇게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 선생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인사가 짧으세요? 예, 뭐 좀 길게 하셔도 선생님은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전 시민들이 환자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아니 좋아하는 녹색병원에서도 인기 있는 의사 아니십니까? 그 녹색병원 간지가 근데 오래되진 않았고요. 네. 그 전에 이제 공공병원이 있었는데 네. 뭐 아무튼 저희가 인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환자들한테는 제가 좀 그닥 친절하지가 않은 건지 아니죠. 환자들한테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습니다. 양약 고구를 하신 거죠. 좋은 약이 입에 쓰니까 그런 것처럼 환자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막 좋은 약과 쓴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환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no pain, no gain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쓴소리를 좀 하는데 예. 그래서 안 온 거군요. 예.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 녹색병원이 알겠습니다. 예전에 온진내이온 산업재해 사태로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침폐증 걸리고 그랬는데 그때 그 전후에서 투쟁한 과정과 그때 그 받은 보상금 그리고 그걸 응원하던 많은 분들이 모금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익적이고 괜찮은 병원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 NGO들 건강검진도 다 거기서 하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시고 녹색병원은 그리고 실력도 굉장합니다. 사가정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병원을 홍보할 일은 없지만 녹색병원은 이렇게 감히 홍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맞죠? 예, 녹색병원 정말 좋은 병원이고요. 예. 근데 이제 사가정역으로 나와서 계시는 병원은 이제 서울 녹색병원이고 서울 녹색병원. 예.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이제 구리시에 있는 원진 녹색병원입니다. 두 그러니까 군데 거기가 다 원조죠. 거기 예. 원조. 예전에 그 온진내이온이 구리엔가 있지 않았어요? 그쪽인가? 그래서 예. 원진 네이온 그 이제 산업재해 협회 그렇죠. 그가 이 두 가지 병원을 다 하는 거고요. 예. 이 병원들이 이제 비영리법인 병원이고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병원입니다. 예. 그래서 두 군데 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그 온진내리온 산업재 정말 그 막 투쟁할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연대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지금 병원에도 보시면 뭐 인의업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 투쟁했던 뭐 양길순 선생님, 박성훈 선생님 이런 분들도 많이 이사로도 가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가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녹색병원. 자, 김남희 변호사님도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을 맡고 있는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이름을 복지의료조세팀으로 하면 어때요? 아, 저는 의료는 진짜 그 일부 의사단체, 뜻 있는 의사단체하고 연구자 단체 외에 일반 시민단체가 좀 약하잖아요. 좀 물론 이제 있죠. 예. 환자 단체도 있고 네, 뭐 네. 의료 소비자 단체도 일부 있고 그분도 열심히 하지만 네. 좀 그런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의료시가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네네, 저희가 네. 또 최근에 보건의료 관련된 대응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도 많이 좀 알시고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호응도 많고 응원도 많고 메르스 사태 또 그랬고 네. 임상 실험 문제 대학생들 막 헐값에 그거 막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막 건강 상태 그 문제도 굉장히 공분이 컸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은 신의료 기술 평가 절차도 막 간소화된다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걱정하고 네네.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거냐 막 이런 건데 좀 참여연대가 조금 더 중심을 잡고 의료 이슈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저번에 1부에서 2부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우리 건강보험 뭐 적용 안 되는 영역 많다고 그랬는데 일단 뭐 상급
상병수당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간병비 말씀. 예, 간병비도 적용이 안 되니까 아무튼 사실 가족들이 간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간병사님들 모시고 하면 엄청난 돈이 나오고 그래서 막 가족과의 쌈도 나고 심지어 뭐 이런 상황인데 부담도 굉장히 크고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분야 많죠 아직도요. 치과도 적용 안 되는데 많은 것 같던데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오늘 뭐 하려는 이야기랑 연결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의 이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 예. 행위 자체는 지금 이제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이제 뭐 MRI나 초음파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검사들 예, 일부 그러니까. 제외하면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해소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다 보험이 적용이 되긴 했어요. 저도 뭐 어머님 모시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근데 안 되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보다 이제 부담이 실제로 많이 되는 건 이제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예, 3대 비급여. 예, 이제 뭐 선택 진료비 오케이. 이제 뭐 대학병원 같은 데 가시면 특진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100% 선택한 적도 없는데 비보험이거든요. 특진비요. 예. 근데 이게 황당한 게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특진 의사가 딱 배정되어 있고 특진비예요. 맞아요. 보험 예, 적용 안 되더라고요. 특진비는 뭐 예, 100%다 본인이 내시니까 그게 이제 예. 50%에서 100% 할증이 되면 예. 금액이 상당하시고 특진비. 예. 그리고 이제 차등 병실료 그러니까 이제 4인실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준 병실이지만 예. 그것도 이제 바뀐 겁니다. 원래는 6인실까지였는데 그러니까 4인실로 예, 바뀌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예, 그 1, 2인실로 3인실. 가버리면 엄청나게 보험 돈이 나오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1인실 특실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 돈 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병실이 없어서 거기 가게 예. 되신 분들한테까지 받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고 저희한테도 연락 많이 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예. 아직 안 되고 있는 안 돼 거죠. 있고 그다음에 MRI나 초음파 예. 일부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아직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예. 이제 일반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도 예. 저희가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올 이야기지만 이제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래 같은 경우에는 30%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30%도 이제 뭐 종합병원으로 가면 40%가 되고 예. 그다음에 그냥 또 병원으로 가면 50%가 되고 상급 종합병원까지 가면 본인 부담금이 60%까지도 올라갑니다. 외래로 가게 되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께서 이제 체감 의료비가 사실 비보험 외에도 높다고 느끼실 수밖에 예.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그런 논란도 있잖아요. 뭐 성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비만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 예를 들면 불필요한 진료비까지 건강보험 다 적용해주면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죠, 선생님. 아, 예, 뭐 전 예. 세계 그리고 어디를 가도 피부 성형을 그러니까요. 보험을 해준 나라는 없고요. 그러니까 피부 성형은 그러니까 논의인데 예를 들면 비만 치료 이렇게 보면 최근에 논쟁 있는 거 보면 건강보험 적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부에서 비만 치료 같은 경우도 있었. 비만도 이제 예. 비만 지수를 예. 이제 잡아서 저희가 이제 뭐 BMI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도 비만이라고 하는 3.5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오늘 이제 재작년에 그 문제가 됐던 그 위밴드 수술 예, 신해철 씨 예, 이제 예. 사망과 우리-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죠. 우리 마항 신해철 선생님. 그 위밴드 슬픕니다. 수술도 예. 지금 이제 보험 거론이 될 정도로 예. 사실 뭐 보험 영역이라는 게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뭐 비용 대비 효과뿐만 아니라 효능이 예. 있으면 지금 뭐 고가의 항암제들도 효과가 있으면 상당히 많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은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어떤 행위를 더 집어넣는 것보다 예. 이런 행위들을 막 섞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감기 환자 왔을 때 비보험 효과가 좀 불분명한 예. 뭐 이상한 수액이나 주사 치료 같은 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또 되는 환자 단계고요.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절대적 의사에 대한 그 의존이 절대적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거절하기 거절하면 쉽지 않잖아요. 할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이제 비보험 시술을 중심으로 오는 사람들도 건강보험 진료를 동시에 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쓰게 되는 부분들도 예.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MRI나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험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보험이 안 되는 그런 피부 성형이라든가 뭐 자양강장이나 건강증진 이런 예. 것들은 같이 섞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비 폭증을 막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거 하면 폭증이 되니까. 그것도 본인 그렇고 우리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수요 창출을 하면서 불필요한 처치를 또 하게 되는 그러니까 과잉 진료 부분이 사실은 예.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쪽에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고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이 보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명 공약 있잖아요. 우리 김남희 팀장이 또 많이 대응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것도 약간 거짓말로 저희가 대응을 4대 뭐 중증 질환을 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네네. 요것도 일부는 이행됐나요? 예. 이게 약간은 이행이 되는데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게 유명한 사건이죠. 예. TV 토론에 나와서 4대 중증 질환을 비급여를 모두 포함해서 국가가 다 보장하겠다. 그래서 그랬었죠. 저도 생생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시냐 했더니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굉장히 그 이슈화가 사건이죠, 됐는데요. 바로. 예. 그런데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인수위 시절에 이미 3대 비급여는 전액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일부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비분 관계에서 막 그 인수위 앞에 몰려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예. 또 일부 시민단체는 뭐 사기죄로 고발했죠. 고발도 예. 하고 뭐 이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생님이 네, 그랬었죠. 예, 그런 해프닝이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선되자마자 이거는 아니다라고 거짓말 자기 말을 스스로 이제 뒤집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내놓긴 했는데요. 뭐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급병 진료도 원래 이제 6인실에서 4인실까지는 이제 그 보험 적용되는 걸로 했고, 그리고 간병비도 보자 없는 병실을 포괄간호 서비스를 좀 넓게 도입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보급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현재까지는 아직 그 공약은 뭐 이행 안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이행한 공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일단은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 건강보험이 근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자기 부담금도 여전히 많아요. 그 국민 입장에서 자기 부담금도 부담스러워서 실손 보험에 막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담분을 또 내주는 요런 실손 보험 되게 유행할 정도인데 그럼 건강보험이 그런 걸 커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커버가 안 되는데 건강보험은 무려 흑자가 17조나 된다고 나오잖아요. 건강보험이 지급해줘야 될 돈을 안 써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는 국가 믿고 보험료 꼬박꼬박 내서 우리 아프면 가면 다 웬만하면 다 보험 적용하게 해주고 보험료 잘 지급해달라는 거였는데 네. 제대로 안 써서 17조나 남은 거 아닐까? 흑자를 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강보험 그 재정이 국민들이 지금 그 내는 보험료와 또 국가 재정으로 국고보조가 조금 되어 있는데요. 국고보조가 사실 지금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째 안 내고 있는 지금 거로. 한 번도 제대로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흑자가 얼마 전부터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약간 분분하긴 한데 최근에는 메르스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고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서 워낙 감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병원 이용을 자제해서 메르스로 인한 의료보험 그 저혈감 효과가 3조 원이 넘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거를 빼더라도 지금 뭐 흑자가 전체가 17조니까 14조인 거잖아요. 누적돼서. 근데 이렇게 많은 흑자가 생긴 거는 참 뭐랄까 딱 잘라서 하나의 원인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결국은 보험료를 낸 국민들이 이 보험료 낸 것만큼 결국 병원 이용을 안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병원 이용을 안 할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병원비 부담이 점점 심해지고 비급여라든지 뭐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이제 그 보장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병원 가서 돈 내는 부담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지금 사실은 뭐 내수 경기도 엄청 안 좋은 상황이고 국민들이 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병원 이용도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 선생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또 의사단체도 계시니까 17조나 건강보험이 뭐 적자인 것보다 흑자인 게 듣기는 일단 좋은데 또 17조씩이나 흑자이고 막 쌓아놓고 안 쓴다고 그러면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건 정말 엉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현금을 직접 이렇게 환자들한테 소득 대체나 아니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한국은 전부 의료 서비스를 주되게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의료 서비스의 전체
지출 예정돼 있는 금액만큼을 가지고 그의 예산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이제 보험료 결정해서 하는 건데 이 계산이 전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건강보험 정책 자체가 사실은 다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제가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 최근에 이제 한 3, 4년 동안 체험한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에는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면 거기서 이제 뭐 저희 인공호흡기라든가 이런 치료들을 하면서 뭐 2주, 3주, 4주가 되더라도 거기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그 다음 아니면 그보다 좀 나은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면 예. 제가 2년 전부터 느낀 거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살기가 어려워지셔서 특히나 한국은 이제 노인 빈곤율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본인이 뭐 건물이 있거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자녀분들이 본인들의 이제 그 소득으로 이 간병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이런 인공호흡기를 단 상태에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이송을 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병원에 계속 계시면 부담이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렇죠. 대학병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진비라던가 뭐 이런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요양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예. 그리고 저렴한데 당연히 오는 거지만 이제 이분은 이제 초기에 급성기 치료 이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중환자실 계셨던 거니까 예. 거기서 그래도 한 뭐 의학적으로는 4주나 이렇게 계시자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분들은 우리는 빨리 가고 싶다. 너무 예. 비용이 부담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건강보험 흑자를 지난 5년 동안 지금 계속 조금씩 늘어가지고 지금 17조에 가게 된 건데요. 예.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들고 양극화 심해진 사회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도 못 받고 근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고 근데 자기 부담금 부분이 부담되니까 오히려 병원을 안 가버리거나 아니면 저렴한 데로 옮겨버리나 시급히 이런 상황에서 그게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17조가 흑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병원을 안 가거나 아니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버리면서 이렇게 흑자가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더 비참한데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된 게 근데 입원료도 인상한다 그러고 김대표님 우리도 뭐 가서 막 데모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보험료율 작년에 인상하지 않았나요? 건강보험 보험료율? 네, 매년 조금씩. 예, 오르겠죠. 0.9% 인상했죠. 작년에. 그러니까 왜 흑자인데 이렇게 병원비도 올린다 그러고, 그러니까 입원료, 그 다음에 보험료도 인상했을까요? 네, 그 정부는 네. 계속 지금 주장을 하는 게요. 건강보험이 지금 흑자지만 이제 인구가 점점 이제 고령화가 되고 노인의 네. 수가 늘어나면 이제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나중에는 이제 그 사라질 것이다. 이제 아예 바닥을 칠 것이다라고 이런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보험 재정에 원래 국고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말이면은 한시법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들 병원비 그 부담을 국가 일반 재정으로 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좀 그래서 이 한시법으로 끝나게 되는 국고 지원을 어떻게든 끝내고 더 이상 국고 지원을 안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려면 아무튼 그 보험료 흑자를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보험료율 인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냥 추측일 뿐인데요. 어쨌든 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흑자가 많으니까 국고로 지원해줄 의무는 있지만은 지원을 안 해버리고 이제 쪽 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은 더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것 같은데요. 정임 선생님 생각하시 근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보험료 인상한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라고 그 입원료를 이렇게 인상을 강행한 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 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 2005년에 예.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1조 한 3천억 정도가 흑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흑자가 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즉시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공청회를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들에 저희 이제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나서서 암부터 무상의료 주장한 게 그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암부터 무상의료. 예, 암부터 우리나라 무상의료를 국민들 암 걸리면 공포에 떨고 집안 망하고 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 예.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 암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 부담금을 많이 경감을 해줬습니다. 예. 10%까지 떨어뜨렸고 그게 이제 후에 5%까지 떨어뜨려서 예.
지금 뭐 그 상태에서 0%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그러니까 4대 중증 질환 중에 암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암 걸리면 저는 국가가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예. 노무현 정부 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던 데에서 멈춰 있죠.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부는 약속도 안 지키는데 예. 아무튼 그러면은 1조 3천억이나 남아 있었을 때 1조 3천억 정도 남아 있었을 때도 저희가 보장성 강화라고 해서 이제 예. 어떤 본인 부담금 경감 정책을 도입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수순인데 지난 2011년부터 왜 이렇게 흑자를 계속 매년 조금씩 남기느냐? 이거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지원금을 사실은 거의 확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올해 이제 그 5년 만기 법안이 이제 만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대 수입의 이제 20%를 국고 지원하는 거를 이제 지금 10%뭐 아니면 5% 이렇게 떨어뜨려도 사실 정부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17조 원 남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데 왜 자꾸 국고에서 더 지원해라냐 하면서 예. 못 그러면서 하겠다는 이제 거죠. 이와 동시에 또 이제 장기적으로 어쨌든 또 이 쥐어 짜지 않으면 국고 지원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도 의료복지 긴축을 저는 획책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지금 뭐 입원료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질환들 빼고 고시 빼고 하면은 뭐 높게 잡아봤자 뭐 몇백억밖에 돈을 못 줄인다, 못 절약한다라고 예. 하지만 이제 어떤 경제적 상황이 닥쳤을 때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이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2001년, 2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고 지원을 확 늘린 적이 있고 예. 일단 보험료도 물론 좀 올렸지만 그런 이제 난국이 왔을 때 입원료율을 지금 이제 올린 거거든요. 예. 입원료 본인 부담금을 올린 건데 올려놓으면 해당되는 질환들을 없앰으로써 사실은 뭐 몇천억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미리 다 도입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병원에 이제 6인실에 입원했을 때 예를 들면 자기 부담금 그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예, 입원료 이거 인상건도 조금 설명을 예,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 좀. 원래 저희가 이제 20%를 예.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 입원해 가지고 100만 원이면 20만 원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20%. 예, 근데 이제 장기 입원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15일 이상 입원을 했을 때부터 25%가 되고요. 예. 30일 이상 입원하면 30%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100만 원짜리 그 입원료일 때 20만 원을 내시던 분이 예. 이제 반반이니까 이제 처음에는 20만 원 내지만 이후에는 25만 원이 되니까 한 달을 입원했을 때는 이제 22만 5천 원 내는 셈이 되고요. 예. 이게 두 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원래는 200만 원이 돼서 40만 원 내던 분이 이제 거의 두 배가 되죠. 6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30%까지 내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무슨 우리 국민들이 무슨 나이롱 환자도 아니고 보험 사기꾼도 아닌데 뭐 그렇게 고의적으로 있었고 보험료 타먹는 사람들이야 따로 뭐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걸 제가 반대하지 않지만 이건 전 국민이 그냥 너의 병원에 자꾸 오래 있냐 빨리 나가라 오래 있으면 돈 더 내라 이런 식인 거네요. 아파갖고 사실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 방금 우리 정 선생 말씀처럼 자영업하는 사람이나 고소득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수입도 안 생기는 문제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도 치료비는 치료비도 다 나가면서 근데 병원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아파갖고 있는 건데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뭐 단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네. 이제 이게 뭐 입원료가 전체 총액 가지고 뭐 500만 원씩 이렇게 되더라도 본인 부담이 이제 100만 원일 때 이게 뭐 이제 한 125만 원 되면 25만 원 차이 나지 않습니까? 한 달 입원했을 때 25만 원이 큰 돈이 아닌 사람들은 입원해도 되는데 25만 원이 큰 돈인 진짜 서민들은 이제 병원을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정말 의료 양극화를 본인의 경제적 그 이유로 하게 만드는 또 최악의 그런 어떤 법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입원료 인상은. 박근혜 정권 악행 리스트 제가 언젠가 발표할 건데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입원료를 또 기습적으로 날치겠어요. 제가 이거 정말 네. 강남의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가가지고 입원료 인상 절대 안 된다고 계속 저지했었는데 그걸 날치기체를 당했습니다. 하도 뭐 밀어붙이니까 속이고. 근데 어쨌든 그럼 이 17조 어떻게 쓸까요? 17조는 흑자분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그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 보장성을 대폭 늘리거나 4대 중증 질환을 진짜 전면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얼마 전에 그 일부 보건 의료 단체들 중심으로 아이들 전면 무상교 가자 아이들이라도 이런 운동이 캠페인이 있는 거 봤는데 저도 그거 딱 솔깃하더라고요. 애들 아픈데 돈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아이 입장에서 서럽고 부모 입장도 그건 정말 너무 미안하고 비참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이 계층이라도 뭐 연령에 따른 연령은 조금 다르더라도 뭐 10살 이하는 진짜 무조건 다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요. 어떠세요? 제 의견이. 아니 맞습니다. 예. 10살 이하 무조건 고쳐줘야 되고요. 예.
이거부터 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10살 대로 아이들은 자기 부담금 없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일단요. 자기 부담금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가 아닌 것들까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냥 계속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예. 가능한가요, 선생님? 17조 남아 있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못할 수가 없습니다. 17조라는 금액이 지금 얼마나 큰 금액인지 예.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잘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의 한 해 총 재정이 50조 정도입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예. 이제 뭐 한 4조 정도는 저희가 그 다른 어떤 걸로 사용을 하고 이제 예. 관리나 이런 걸로 예. 사용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44조에서 45조 정도가 지금 이제 있는 건데 거기서 지금 4조가 흑자라는 거니까 예. 사실은 40조 정도를 지금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해 쓰는 저희가 재정에 반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걸로는 단적으로 한 해만 어떤 그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하면 그냥 아예 완전 전면 무상위로 다 할 수 있고요. 아이들만 한다고 하면은 17조 가지고 특히나 10세 미만 이렇게 하면은 예. 뭐 1년에 뭐 1조가 좀 안 들 거기 때문에 예. 그럼 17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17조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년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쌓이잖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40조, 50조 이런 예산 또 쌓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 효과적으로 쓰다 보면 계속 흑자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니까 경우 잘만 운영하면 아이들만이라도 아무튼 전면 무상 의료가 가능한 이런 체제가 가능하다. 요건 지금 캠페인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남희 변호사님? 네네 시민사회단체와 그러니까요. 노동회가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운동을 예. 작년에 좀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건강보험 흑자가 생겼을 때 안부터 무상의료 이런 식으로 남는 흑자를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방안을 고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식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이 점점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관련 자료를 보니까 OECD 평균이 건강보험 그 보장성이 72%인데 한국은 50%대라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 낮으니까 개인 부담이 너무 커서 결국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그래서 17조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저희끼리 논의를 했을 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아이들 무상의료를 한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세 미만이면 1조 정도밖에 안 되고 18세 미만으로 해도 예. 2조면은 전액 무상의료가 가능한 거고요. 18세 미만까지. 네, 18세 미만까지. 매년 2조만 더 있으면. 네, 2조만 더 있으면 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간병비도 지금 문제인데 예. 2조가 있으면 간병비 완전 해결이 가능하고 예. 입원료도 3조면 아예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 중에 하나라도 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건강 그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리고 정말 와닿는 정책일 텐데 이런 것들은 전혀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입원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히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17조 이런 분위로 하면 그러니까 올해도 4조가 쌓이면 21조리 가는 건데 흑자는 엄청 쌓아놓고 그러면서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해주기로 한 건강보험 전체적인 20% 그것은 안 지키고 그래서 국가는 국가 의무는 회피하면서 또 치료비는 제대로 안 줘가지고 흑자를 쌓아놓고 근데 그 흑자분을 그러면 아이들 전면 무상이나 병원 입원료나 간병비에 다 쓰자. 사실 입원료 간병비가 제일 서러운 거잖아요. 그 간병비 쓰는 게 무서워갖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쌈나는 거거든요. 보면 서민들이. 그 정말 그 입원료도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이야기하고 2부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뭐 저 친척이나 어머니 모시고 다니면서 병실이 5인실 6인실이 없으니까 1, 2, 3, 4인실로 막 보내려고 그러면 그걸로 엄청 싸우는 거예요. 막 서민들이. 왜 나를 이리 보내냐. 몇십만 원 나오는데 이걸로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 부담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자 계속 아무튼 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요것을 우리 국민들이 계속 이걸로 써라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텐데 현 정부는 이걸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네. 없는 것 같고요.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예. 그 2060년 뭐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사회보험이 지속 가능성이 없다, 고갈된다 이렇게 막 국민들을 좀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내용 중에 건강보험이 지금 저부담 고급여니까 이걸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부담 고급여.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조금 조금 내고 내고 많이 받으니까 많이 받으니까 니네 앞으로는 많이 내게 하고 네, 많이 조금만 내고
너무 낫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더 내고 예. 그 보장성은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기획재정부의 그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보장성이 지금 이미 50%대로 네, 이미 떨어져서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데 예. 지금 뭐 정부의 주장은 앞으로 이대로 가면이 이제 사실은 이제 보험료가 국민이 거둔 보험료를 좀 모자르면이 이제 그 일반 재정이나 그러니까 세금을 또 많이 걷어서 그러니까 그걸로 보충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은 없고 오히려 그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 이런 식의 좀 국민 협박성인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건 예, 의료 민영, 의료 역량 함께 이거 막아야겠네. 그러니까 OECD 평균은 보장성이 72%라는 건 이제 국민건강 공적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이 이제 가가지고 72%는 보험공단에서 내주고 나머지 30% 정도만 이제 본인이 낸다는 건데 우리는 50%대로 떨어. 이게 제 기억으로는 선생님 제 기억이 많이 모르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한 70% 가까이 가다가 이명박 때부터 이렇게 떨어졌다는 제가 보고를 본 것 같은데요. 통계를 실제 그렇게 된 거죠. 아, 이게 66%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었다가요. 뭐 올라가다가 예, 제 네, 기억으로는 예. 이 66%도 예. 사실은 이제 그 간병비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계산한 거라서 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OECD 데이터에서 72%에서 이제 30%가 본인 부담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 이제 피부 성형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의료 중에 비보험들도 다 포함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일본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실제 가서 내는 돈은 전체 진료비의 10%대입니다. 10에서 15% 정도 사이를 내고요. 보장성이 훨씬 강하네요. 72%보다 훨씬 세네요. 그러니까. 실질 그러니까 예. 체감 보장률은 이제 훨씬 예. 높죠. 그리고 또 예. 이제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독일이라든가 이런 프랑스라든가 다 상한제가 있어서 그 본인 부담 상한제. 예. 뭐 1년에 얼마 이상을 안 내게 하는 거. 예. 1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연소득의 2%를 넘는 순간에는 모든 치료비가 다 무료고요. 네. 예. 부러운 그. 너무 부럽네. 대만, 아니, 일본 예. 이런 나라들도 다 상한제가 다 이제 비보험 포함해서 다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아, 비보험 심지어 비보험 영역에도 예, 그러니까 피부 성형 이런 걸 제외하고 예. 저희로 치면은 뭐 이런 뭐 MRI라든가 초음파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다 같은 포함이 되는 비보험 거죠. 중에도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는 것까지는 국가가 책임 안 지지만 아직 보험 제도에 안 들어와 있는데 꼭 시술해야 되는 것들은 상한선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문재인 아저씨 생각나는데 문재인 아저씨 1년에 100만 원 이상 안 내게 하겠다 그런 공약 있지 않았나요? 이제 지난번 대선에 이제 그래서 100만 원 상한제와 예. 4대 중증 질환 국가보장 100%가 붙어서 국가보장 100%가 이겼는데 예. 국가보장 100%를 하기는커녕 입원료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 보장 100%는커녕 국가 외면 100%로 갔고 당연히 야당 후보는 그걸 내세웠지만 떨어졌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국민들은 계속 의료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근데 그 문재인 대표님 그 공약도 괜찮았는데 좀 더 밀어붙이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 후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공약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 공약을 할 수 있는 예. 절호의 기회인데 예. 지금 이 흑자 국면이 사실은 절호의 그러니까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지금 뭐 야당 이야기하면 깝깝하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아무튼 좋습니다. 혁신의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을 싸우고 하는 혁신입니다. 문재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갈라진 거 다 좋은데 그런 거로 싸우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선의 경쟁. 박근혜 정권한테 그런 거 요구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것인지를 민중들 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더 야무딱지게 하는 그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응원을 보낼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잠깐 요거 한번 흥분해서 이야기해 주고요. 선생님 진짜 부러운 게 그럼 영국이나 쿠바는 우리가 무상의료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른바 건강보험이 100% 거의 보장되는 데인가요? 아, 그러니까 영국 한 푼도 안 내는. 예, 뭐 쿠바는 약간 좀 별개로 이야기를 할 수 예. 있고요. 쿠바는 이제 그 좀 의료 서비스의 그 질이 예. 높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 뭐, 무상이라는 점이 예. 이제 강조되시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상이라 보시면 되고, 뭐 시코 보시면 알겠지만 예. 본인이 병원까지 간 교통비도 병원에서 거꾸로 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저기 치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병원 그 교통비를 주더라고요. 병원에서 앰뷸런스로 갔을 때는 예. 돈을 안 받지만 병원까지 오는 것도 다 이제 국가에서 대주는 그런 예. 시스템이고 안경도 보험이 되는 나라입니다. 영국은. 진짜 이민 가야겠네요. 네, 제가 또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영국도 갔다 왔어요? 네, 영국도 갔었어요. 해외 조선을 탈출해서 네, 네. 저기 그냥 거기는- 헬 아메리카에 있다가 의료는 천국인 헤븐 잉글랜드 갔었구만. 네, 거기는 또 이제 그냥 놀러 갔었는데요. 네. 그
또 거기 유학가 있던 그 친구분을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그 집에 놀러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가난한 학생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는 이유가 이제 의료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필수적인 서비스를 국가에서 되게 보장을 많이 해주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병원비 당연히 무료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집에 오니까 의사가 며칠에 한 번씩 이제 와가지고 왕진을 해서 직접 집에 와가지고 산부 상태는 어떤지 아기 상태는 어떤지 이걸 살펴주고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진짜 좋은 나라구나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무상으로뿐만 아니라 국민 주치의까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와서 아예 네. 와 환상적이네요. 우리는 왜 그런 데서 그런 걸 도입을 못하는 걸까요? 선생님, 우리도 이제 가능하겠죠 언젠가는.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것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완전 역행하는 이런 거를 그래서 먼저 막아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그러니까 게 좀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좋은 정책 제시하고 투쟁하는 게 우리 일이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몇 년 동안 나쁜 짓 하지 말라고 제발 나쁜 짓 하지 말라 심지어 가서 빌고 투쟁하고 뭐 이런 상황이니 답답한데 선생님 뭐 말씀 나온 김에 아까 뭐 독일 뭐 이렇게 의료비 전체 소득 2% 이상 넘으면 한 푼도 안 내게 해준다는 나라마다 약간 특색이 다른데 좀 이런 좋은 제도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영국 뭐 독일 뭐 한 번 더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영국 제가 독일 이야기 드린 건 독일이 건강보험제도이기 때문이고요. 프랑스랑 독일 뭐 이제 그 사이에 있는 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데가 이제 건강보험이고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영국이랑 비슷한 조세제도 중심으로 하는 NHS라고 하는 국가 이제 그 보건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아니고 거기는 세금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공적 병원을 공무원도 의사를 공무원해서 그냥 와서 그냥 무상으로 치료하게 해줘준다는 거죠. 국가가 다 이제 그 조세에서 이제 다 관할하는 것이죠. 나머지 독일이라든지 이제 이 나라들 우리처럼 세금 말고 보험료를 따로 내 가지고 사업자하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체계라는 거고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이제 초기에 사회보험제도 도입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유럽은 이제 좀 약간 후발주자지만 또 이제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다 이제 NHS로 간 거고 남부 유럽은 이제 또 후발주자다 보니까 NHS 따라간 거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뭐 스페인, 이태리, 뭐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다 NHS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했냐면 베네룩스 3국 아닙니까? 거기가 그 유명한. 맞습니다. 그 고등학교 세계사에 진짜 재밌었는데 베네룩스 3국. 그 노래도 있잖아요. 룩셈부르크. 그 있잖아요. 크라잉느세. 아메리카.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아메리카. 룩셈부르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유명한. 이 룩셈부르크는 근데 거기 뭘로 나오나요? 그냥 룩셈부르크로 나와요. 별 뭐 설명은 없어요. 그냥 베네루스 3국 중에 룩이 나와요. 거기서 그다음에. 크라잉느시 보니까 반미 노래배요. 제가 보니까. 갑자기 미국 디스를 하다가 갑자기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 아메리카 나와요. 무서운 노래패다 이 노래패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 붙이면은 이제 미국은 전쟁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민 총생산에 지금 20% 육박하고 그것 때문에 그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있을 때 포브스지 같은 그 미국의 그 주요 경제지가 우리가 이런 걸 당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에서 민간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렇다. 제너럴 모터의 1년 매출 금액만큼을 민간 보험회사에 직원 그 보험료로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사 거기는 이제 공적 보험이 아니라 민간 보험이니까 그 직원들하고 이제 협상해서 가입을 시켜줘야 되니까 직장 단위에서 보험료를 엄청 내준 거네 회사에서. 그 자기 직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바마 케어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오바마 의료 개혁 하겠다. 그거 잘 되고 있나요? 얼마 전에 오바마가 그 코미디언하고 언론이랑 대담하면서 오바마 케어 가입했냐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 영상에서 화제가 된 거 봤는데.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이제 오바마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제조업 쪽에서는 그 요구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산업에서 요구를 했군요. 보험회사가 반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보험회사의 로비를 가장 크게 받는 게 미국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의 그 이제 그 뭐 과거에 딕 체니나 이런 사람들은 미국의 이제 영리병원 체인이나 민간 보험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이제 반영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 이제 추구하면서
오바마 케어가 그렇게 대단한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 예. 그 정도도 지금 이제 반대하는 상황인 거고요. 보험 공적보험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보험 가입하자는 제도 아닌가요? 그게. 예, 보험을 민간 보험에 가입하 있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가입시켜야 그러니까. 예. 된다라는 것이고 기본 보험 상품 이제를 개발한 것이죠. 근데 그 아무튼 좀 잘 되고 있나요? 계속 공화당이랑 보험자본들이 반대했잖아요. 재벌 보험회사들이.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제 이런 곳들보다 신흥국보다는 이제 경기가 좀 좋아져서 예. 그걸 좀 반영하는 추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미국 내부에서도 공화당이 그거 갖고 반대를 하지만은 미국 병원들도 요즘에는 이제 그 가다 경쟁이고 병상이 포화가 돼서 국가에서 이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같은 노인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게 미국에서 그래도 전 국민의 한 5%에서 7%는 그 혜택을 받습니다. 예. 그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예. 사실 기저에 깔려 있는 정서는 오바마 케어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헬 조선도 문제지만 헬 아메리카도 문제예요. 보니까 맨날 총기 난사하고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환자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시쿠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환자를 버리는 것으로 몰래 치료를 안 해주려고. 근데 너무 예. 네, 갑자기 또 예, 떠올랐는데 김남춘 미국 예, 이야기. 미국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이제 정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미국조차도 이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메디케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조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커버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심지어 그러니까 노인을 대상으로 한 그 민간 의료 보험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가끔 이제 케이블 TV를 보는데 이제 어린이 TV인데 그 어린이 방송 사이에 계속 민간 의료보험 광고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이 무슨 아이들용 보험도 있지만 정말 나이 들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뭐 70세도 가입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광고를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 있으면 70세가 넘었는데 왜 민간보험을 들어야 할까? 이 사람들은 수입도 없고 돈도 네.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장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이게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면 될 텐데 그렇죠. 네. 가입할 일이 엄청나죠. 그 케이블 방송 광고는 딱 두 가지잖아요. 그 대법 광고. 돈 빌려주겠다는 거, 폭리차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간 보험 광고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뭐 이거 대유행했던 거. 선생님 맞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순재 선생님. 예. 자, 아무튼간 분명히 한국 의료 제도 지금 문제 있습니다. 의료 민영, 의료 역량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 국민들을 제대로 보장을 못 해주고 있다. 이거 심지어 50%대로 떨어졌다. 근데 정선 설명에 하면 여기다 비보험 보험 받아야 되는데 비보험까지 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요? 저희 뭐 55%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간병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하면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거의 병원에 갖고 건강보험이 50%만 해주고 나머지 다 내니까 그러니까 실손보험 열풍이 그래서 부른 거 아닌가요? 그런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실손보험 열풍이 또 부니까 예. 또 실손보험 때문에 편승해가지고 좀 다른 비보험 시장이 또 확대되면서 예. 실제로 보장성을 더 떨어뜨린 거니까 예. 사실은 이 실손보험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계속 보장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의료비를 전체 총량을 예. 불필요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참 황당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약화되면 당연히 민간 대기업들의 보험이 강화되고 국민의 불안이 계속 자극하고 선동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입하면 실손보험 한때 안보험 대열풍이었잖아요. 요즘 다 실손보험 열풍이거든요. 이렇게 온 것 같고 거기다가 이 건강보험 체계를 계속해서 재벌 대기업 보험사들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러면 삼성생명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이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면 국민들 결국은 겁이 나니까 민간 대기업 보험사에 가입하려고 그러잖아요. 요런 것도 계속 지적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영리병원 건이 사실 뭐 그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영리병원이 더 생긴다면은 예.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영리병원에 적용되는 민간보험 상품이 출시된다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뭐 예를 들면 10개 정도 그것도 지금 뭐 47병상짜리 이런 병원이 아니라 좀 더 큰 병원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민간보험은 실손보험처럼 보충형 보험이었는데 예. 이제 경쟁형 보험, 대체형 보험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이 실손보험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비보험 진료를 많이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연구원에서도 연구 자료를 보면은 실손보험을 출시하면 출시할수록 실손보험 회사들은 계속 뭐 보험금을 매년 갱신하면서 올리지 않습니까? 적자라고. 예.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제 비보험 진료를 예. 주로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비보험 진료 계속 확장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건강보험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전체 총 의료비에 증가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실손보험 자체는 규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예.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국민들께서 실손보험 꼭 가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손보험 매년 갱신되시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뭐 그 경제 쪽에서 그러니까 그 기재부에서도 과거에 레포트를 보면은 처음에 한 10만 원 실손보험 내던 게 한 20년 내면은 80만 원까지 갱신된다고 밝힌 바가 있고 예. 그리고 만 60세 넘으면은 실손보험이라는 건 없습니다, 상품이. 예. 그러니까 진짜 늙어서 아파질 때는 실손보험은 효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젊을 때만 이거 단물 빨리는 거라는 거 아셔가지고 실손보험 빨리 해지하시고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장성이 낮은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내야 될 보험료가 병원비가 많으니까 실손보험이가 메꿔줄 때니까 가입해라 선동하고 부추기고 근데 막상 정말 실손보험을 내야 될 노인계층 때는 또 오히려 가입을 안 받아주고 이런 보험회사의 꼼수인데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이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되게 저소득계층이 보험을 많이 들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네. 막상 이제 한 달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없고 모아둔 돈이 없는 분들은 네. 이제 어쩌다가 내가 아프면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되거나 이제 그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좀 덜한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은 이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실손보험을 들고 그게 좀 예. 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손보험 가입할 게 아니라 시민단체들하고 손잡고 우리 뜻 있는 의사분들하고 손잡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논란이 있긴 했지만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것도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거잖아요. 조금씩 더 내더라도 그걸 완전히 보장해버리자 무상으로 해서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을 정도인데 그럼 제 생각에도 부자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나 부자들 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제대로 안 낸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더 거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의료 상당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래서 뭐 보험료를 지금은 더 올리자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예, 저도 있던 돈을 그러니까, 다 네. 일단은 쓰고 예. 만약에 이 돈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 건강보험 하나 나왔을 때 취지는 좋은데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 서민 중산층도 한 10,000원씩 더 올리자고 하니까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더 거둬야 될 계층을 좀 더 정확히 하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있는 돈 일단 17조 짜분 얼른 쓰고 근데 돈이 고갈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년 내니까 거기서 하고 근데 보험료가 모자랄 거 있다면 건강보험 이 부가체계를 좀 개선해 가지고 요즘에 정의당이나 야당들도 주장을 하잖아요. 건강보험료 체계 개선하자고. 그러면 보험료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국고 지원이 지금 예. 예상 수입의 20%인데 예. 이거를 30% 정도까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380조, 400조 가까운 예산이 있는 나라에서 예, 맞습니다. 오히려 건강보험의 지원분을 늘려주면 우리가 보장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또 예. 놀라운 거를 하나 예. 이거 흡연자들 아주 열받으실 이야기인데 건강보험 그 국고 지원 금액에 그러니까 20% 예정액 중에 6%니까 이제 전체 금액의 이제 30%는 사실상 담배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기금이라고. 그 가지고 그걸로 지금 한 2조 7천억 정도가 이제 담배세에서 거친 돈이 건강보험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열받으실 텐데 박근혜 정부가 4,500원으로 담배세를 올려가지고 올렸죠. 지금 3조 5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예. 3조 5천억이 근데 이게 아무데나 쓸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예측에는 아마도 일반 회계에 다른 데서 돈 다 이제 더 안 내고 이 담배세로 들어온 거 3조 5천억 정도 더 넣으면은 사실 일반 회계로 들어오는 돈은 뭐 거의 2조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꼼수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담배세를 올린 것은 예.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료의 담배세 부분으로 채우고 본인들은 현재 이제 20%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확 절감하는 효과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말 열받는 이야기죠. 우리 법에 의하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한 20%는 국가가 지원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그걸 안 내려고
예.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그 비용 그 돈 그 세금이 늘어났잖아요 실제로. 예, 3조 5천억이 지금 4조 늘어난 가까이 거죠. 늘어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일부 주고 퉁칠 거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상되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아마 20대 국회가 아직 들어서진 않았는데 20대 국회 예. 때 이거 논의할 텐데 예. 저희가 이제 만료되면 그 건강증진기금의 그 국고지원금 안에 그 비율을 확 늘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담배세로 거둔 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지금 뭐 보시면 버스 타고 다니시면 뭐 흡연은 뭐 질병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질병이면은 담배 회사를 문 닫게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담배세 인상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꼼수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 건강이 걱정돼서 대폭 올린다는 것처럼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흡연율은 거의 안 떨어지면서 세수만 극대화시킨 거로 드러났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예, 그 가격을 맞춘 거죠. 4,500원이.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사람들이 담배는 안 끊으면서 세수는 극대화되는 딱 그 선이라면서 4,500원이. 예, 그게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정확하게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그리고 또 열받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 500원 올렸을 때 서민 중산층들이 애용하는 것으로 올렸다고 무슨 참 나쁜 정권이라 욕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확인되더라고요. 그러면 2,000원 올린 이 정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정권은 정말 좀 후한무치한 정권이라 할 수 예. 있죠. 후한무치. 예. 너무 표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그런가요? 예, 혼용무도보다 약합니다. 아, 교수님들도 점잖은 교수님들도 어리석은 군주와 무능한 군주가 무도한 통치를 한다 이거잖아요. 혼용무도가 정확히 홍군과 용군이 길을 잃어버렸다. 예, 근데 맞습니다. 후한무치는 얼굴 두껍다인데 너무 약하잖아요, 선생님. 아, 좀 더 센 표현 하나 골라주십시오. 뭘로 해야 될까요? 이거 뭐 말로는 할 수 없는, 말로는 차마 할 수 없는 뭐 이런 이야기 해야 될까요? 언어 도단의 경제에 이른 정권이다. 아, 정말 진짜 뭐 황당하다고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예, 좋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료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번에 의료 민영, 의료 영리화, 특히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굉장한 의료 공공성의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잘 대응하자는 이야기 했고요. 오늘 2부에서는 건강보험 흑자가 17조나 지금 되는데 오히려 보장성 떨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다 그냥 무상의료 또는 무상의료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팀장도 한번 그래서 의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 이건 우리가 뭐 메르스 사태 때도 경험했고 진주의료 사태 때도 경험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참여인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뭐 마무리 겸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조금 더 설명 뭐 건강보험 관련해서도요. 네. 그러니까 병원비 걱정이 사실 가장 힘든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되게 서럽기도 하고 예. 슬픈데 이제 이게 병원비 부담이라는 게 점점 이제 개인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사실은 뭐 있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안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와 닿고 또 갑자기 떠오르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같이 근무하던 간사가 얘기해줬던 게 자기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 자기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네. 자기가 이제 추측하건대 더 치료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거를 그때 포기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거를 예. 굉장히 가슴에 평생 묻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는 좀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 참 서로 가슴을 치고 예. 또 맞습니다. 괴로워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제일조선의 가장 흔하고도 서러운 스토리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주변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큰 병 걸리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치료를 받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견적을 떼보는 거죠. 요걸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들 것 같다. 치료를 받는데 그냥 내가 죽자. 4천만 원을 가족들을 위해서 차라리 쓰고 이런 선택이 너무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요. 심지어 뭐 매덕도 아니에요. 몇 천만 원 치료비 때문에 사실상 사회가 타살한 거잖아요. 치료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이 있는데 치료비 때문에 죽기로 그냥 작정 병이 있는 걸 그래서 부모와 자식들한테 숨기고 서서히 돌아가신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런 선생님 정말 우리가 그건 너무 야만이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저는 사회적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거 막아야죠, 선생님.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 막고 돈 때문에 사람 죽는 건 막아야 되잖아, 그렇죠, 선생님? 예, 막아야 됩니다. 이게 예. 지금 당장 치료비가 없어서
그 목숨을 이렇게 연명하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한 케이스 더 이야기드리면 세모녀 사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예, 목숨을 송파 끊으신. 세모녀 사건이요. 예.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들 저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세모녀가 그렇게 이제 빈곤해진 이유가 그 아버지가 와병을 하면서 사실은 그 돈을 쓰게 되면서 사실은 그 가정이 파탄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이 의료비로 인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게 한국입니다. 예. 그래서 당장 이제 아파서 치료를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치료비를 대다가 결국은 빈곤해지는 거. 예.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프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남희 변호사 말씀처럼 더 서럽고 더 힘든 건데 그거 하나 그 치료비 때문에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치료비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족간이 쌈도 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동반 자살하게 만드는 사회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아마 정영선도 많이 물어볼 텐데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 돈 낸 만큼 치료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 그러면 아무리 꼴통 보수적인 분들도 에이 그래도 사람이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돼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건 특별한 이념도 특별한 교육 때문에 생긴 대답이 아니라 아마 우리 가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어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영준 선생님, 김남희 변호사님,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의료의 공공성,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죽거나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야기 2부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정영준 선생님 정말 열성적으로 이야기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료 민영화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 확대하기 위해서 진주 의료원 투쟁도 저희가 아직도 전개하고 있고 뭐 곳곳에 사실 이 전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근데 의료와 관련돼서는 이슈 파이팅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동통행 요금 인하해라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1인 시도 막 하시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의료 이슈에 조금 더 관심도 가지고 뭐 투쟁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이라든지 뭐 인의협을 뭐 후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이런 거라도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뭐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 광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의사가 아닌 분들도 후원은 할 수 있나요? 아, 예, 뭐 후원은 가능한데 예. 그 후원보다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그 이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공포 마케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는 거고요. 민간 보험회사도 이 공포 마케팅을 활용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 연대와 이제 그 공공성 강화를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 건강보험 흑자가 17조나 남아 있고 예. 과거에 1조 한 3천억이 있을 때도 저희가 암부터 무상 의료를 했는데 이 17조가 있으면은 사실 거의 모든 의료비들을 해결하고 우리 애들한테 무상 의료를 할 수 있고 또 노인들도 의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17조 흑자가 남아 있다는 거를 숨기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17조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나 저나 담배세로도 또 건강보험료로 이미 또 그쪽으로 가는 돈을 내고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 위해서 써라고 강력하게 함께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널리 알려주시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016년 들어서 참팟이 본판하기 전에 의료 이슈가 너무 커서 먼저 이렇게 호해 2번 했습니다. 잘 들어서 고맙고요. 우리 정영 선생님, 김남희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